주말 사이 투자자들의 중국 LLM 모델인 딥시크에 대한 우려로 인해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나스닥과 AI 관련 주식들, 예를 들어 반도체 및 AI 에너지 주식들이 폭락한 모습을 보였지만 반대로 다우 지수와 같은 일부 지수들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상반된 움직임 속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는 어디에 있는지 추세 추종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주식이 하락을 보이며 시장이 붉게 물들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모든 주식이 하락한다고 해서 미국 경제, 특히 경제의 선행지표인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붕괴했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동안 AI 관련주로 주목받았던 반도체, 통신장비 그리고 AI 에너지 주식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그 와중에도 여전히 버티는 주식들이 있었습니다. 하락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추세가 형성된 주식들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 비중 S&P 500을 통해 우리는 이미 지난주부터 주식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섹터 간 로테이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놀랍게도 동일 비중 S&P 500은 0.02% 상승하며 시장을 지탱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반도체와 AI 에너지, 전력 관련 주식에서 급락이 발생했을 때 해당 자금이 시장 전체에서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다른 주식이나 섹터로 흘러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즉, 총 자본 흐름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하락 추세선으로 다시 진입하는 모습 없이 어떻게든 5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S&P 500과 다르게 나스닥 지수는 하락 추세선 안으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 이유는 반도체 주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특히 엔비디아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과도하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주가 다수 포함된 중형주들은 여전히 5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고 있으며 12월 18일에 있었던 극심한 하락으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소형주는 이미 이전부터 횡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약간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횡보 국면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 비중 지수와 시가총액 비중 지수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동일 비중 나스닥 100 ETF는 마이너스 1.29% 하락하며 하락 추세선 안으로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시가총액 비중으로 구성된 나스닥 100 지수는 마이너스 2.93% 하락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반도체, 전력 등 특정 섹터가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며 오늘의 하락이 특정 섹터에 집중된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S&P 500을 살펴보면 더욱 놀라운 점은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1.45% 하락했지만 동일 비중 S&P 500은 오히려 플러스로 마감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재 자금이 한 섹터에서 다른 섹터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금 자체가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붕괴를 예고하는 전조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이틀 만에 다시 공포 사이클로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5일 만에 다시 돌아온 사이클은 사실상 단일 사이클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원칙에 따라 공포 심리가 강한 구간에서는 공포를 활용한 트레이딩 전략으로 다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목표 수익률인 10%에 도달해 상당 부분 매도했지만 여전히 다 매도하지 못한 매수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 돈을 태워서 실험해보는 저만의 원칙대로 TQQQ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1월 27일 기준으로 나스닥은 단기적으로 다시 하락 추세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성장주 중심의 투자자라면 오늘 5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된 것을 보고 원칙에 따라 매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시장 원칙에 어긋난 행동이 아니며 충분히 합리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식시장에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금융주들과 일부 다른 섹터들이 시장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들에서 다시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승장의 흐름 속에서 특정 섹터가 과도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가 조정되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엔비디아 칩에 대한 투자를 여전히 이어갈지에 대한 실적 발표 코멘트가 아직 남아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 정책이 기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딥시크의 오픈소스가 메타, 구글, 오픈AI 등 주요 기업들에게 더 나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이는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비싼 오픈AI와 클로드 모델을 쓰지 않고도 오픈소스 딥시크나 라마를 계속해서 쓰면서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오늘 버텨준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일과 에너지 가격 인하에 대한 발언으로 지난주에 이어 원자재 관련주는 계속해서 하락을 보였고
현재는 금과 옥수수 정도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은 오늘 약 1% 하락했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기채 금리는 오늘 거의 4.5%까지 하락했는데 이번 주에 금리 동결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취한다면 많은 방어 섹터들이 버텨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하락했지만 마이너스 3.39%의 하락폭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변동성 범위 내에서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횡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이 붕괴되지 않는 한 현재는 보유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빅테크 주식들이 크게 흔들린 날이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급락은 시장에 충격을 주었지만 이 와중에도 상승세를 유지한 주식들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특정 주식에 집착하지 않고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술적으로 가장 좋아 보이는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은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AI 업계에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픈 AI를 가장 주목하지만 실제로 미국 500대 기업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LLM 모델은 클로드와 라마입니다. 이는 아마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번 클라우드 플랫폼을 선택하면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문제로 다른 플랫폼으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존은 이러한 클라우드 시장의 선두주자로 딥시크와 같은 오픈 모델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아마존은 21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고 반등했는데 9월 17일 이후로 아마존은 단기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합니다. 넷플릭스는 실적 돌파 이후에도 단기 모멘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넷플릭스 역시 AI 회사이지만 넷플릭스의 AI 모델은 LLM에 기초하기보다 기존의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활용한 강력한 서치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딥시크와 같은 외부 요인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발표된 실적에서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102% 증가하며 강력한 성장세를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오늘 넷플릭스의 안정적인 흐름을 뒷받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 초반 메타가 급격히 하락했을 때 다소 걱정스러웠지만 금요일 돌파했던 라인을 유지하며 오히려 1.91%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딥시크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메타는 더 나은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메타는 이미 강력한 리소스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마크 저커버그의 실행력과 학습 능력을 고려했을 때 딥시크를 기반으로 더 진화된 모델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 메타의 실적 발표에서는 엔비디아 칩에 대한 투자 계획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메타는 여전히 장기적으로 유망한 투자 대상입니다. 구글은 오늘 약간 하락했습니다. 약 마이너스 4% 정도의 하락이 있었는데 이는 구글의 제머나이 LLM 관련된 경쟁 심화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고 있으며 정고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테슬라는 장 마감을 앞두고 매도를 할지 고민했지만 5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고 마감했기 때문에 이 선이 붕괴되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선 돌파 이후 실적 돌파 시점에 매수했던 물량과 그 이전에 매수했던 물량들의 평균 단가가 매우 낮기 때문에 매도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브로드컴은 오늘 아주 큰 거래량과 함께 급락을 보였는데 이는 매도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갭을 채우는 과정에 있으며 오늘 다른 반도체 관련 주식들과 함께 동반 하락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100% 매도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주말 마감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아마존 등 주요 회사들이 브로드컴의 반도체 기술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만큼 특히 소형 디바이스나 스몰 LLM에 필요한 반도체 개발에서 브로드컴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은 관망하며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는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지난 1년 내내 횡보를 유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도 그냥 횡보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실적 발표에서 사티아 나델라 CEO가 기존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유지할 것인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애플은 상승했지만 개인적으로 애플을 지금 매수할 시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애플은 가치주로서의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가를 더 끌어올릴 성장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특히 주당 순이익과 매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성장주의 성격보다는 가치주의 성격이 강합니다. 엔비디아가 하락하면서 애플이 지수를 방어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애플의 가이던스가 더 강한 성장 전망을 제시해야만 다시 상승 추세를 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관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은 제가 9월에 매수했던 엔비디아 물량을 매도한 것입니다. 이는 매수 시그널 3에서 매수했던 물량으로 작년에 매수한 물량은 여전히 약 300%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매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엔비디아가 큰 거래량과 함께 급락하면서 추세 추종 투자 관점에서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추세 추종 기반의 알고리즘 투자를 실행하는 투자자로서 원칙대로 행동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20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된 것은 역사적으로 하락 시작을 의미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기반으로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11개 섹터 중 그동안 안 올랐던 헬스케어와 필수소비재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헬스케어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수소비재 섹터는 월마트와 코스트코가 주도했지만 월마트는 사실상 성장주의 성격이 강하므로 필수소비재에 넣는 것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가장 두드러진 섹터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구글, 메타, 넷플릭스가 포함된 섹터입니다. 기술주가 급락하는 와중에서도 이 섹터는 버텨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시장이 급락할 때 버티는 섹터에서 단기 모멘텀 리더가 나오기 때문에 주의 깊게 구글, 메타, 넷플릭스가 앞으로 일주일간 버텨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필수소비재 섹터는 오랜만에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기술적으로는 현재 매수하기 애매한 자리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마트는 오늘 돌파에 성공했는데 이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다만 돌파 시 거래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융섹터는 오늘 정배열을 이루며 상승 모멘텀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금융사의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온 이후 금융주는 3주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은행, 브로커리지, 지역은행, 보험주가 각각 다른 시점에서 자금 유입을 보이며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 중에서도 보험주와 지역은행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투자은행 관련 주식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와 같은 미국 3대 은행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금융회사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는 시장이 붕괴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늘 엔비디아의 하락은 AI와 관련된 특정 섹터에 한정된 것이며 시장 전체의 하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증권사인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는 오늘 하락했지만 여전히 돌파했던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하락장에서는 숏 포지션을 활용해 수익을 낼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증권사에는 오히려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오늘 숏 포지션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증권사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은 업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주식들도 오늘 큰 변동을 겪었습니다. 오라클과 같은 일부 회사들은 급락했지만 소프트웨어 섹터 전체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상승을 보이는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해 비싼 LLM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면 비용 절감과 비즈니스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회사들이 테스트 단계에서는 오픈AI와 클로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런칭 단계에서는 주로 무료로 제공되는 라마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딥시크가 등장해도 이 흐름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단순히 라마에서 딥시크로 전환되는 정도일 것입니다. 한편 넷플릭스와 메타는 오늘 시장 변동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팔란티어는 약 5% 하락하며 눈에 띄는 조정을 보였지만 단기 이동평균선을 지지받으며 어느 정도 안정감을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전히 상승하거나 버티는 주식들을 살펴보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면 이제는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한 AI 관련 주식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먼저 반도체 섹터는 최악의 기술적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대규모 거래량과 함께 급락하며 20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했습니다. 이는 매도 시그널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평균 단가가 많이 낮은 주식들은 옵션을 이용해서 해지를 진행하고 최근 매수한 매수분은 매도를 진행하면서 다음 전략을 구상하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숏 포지션이나 옵션 같은 해지 전략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보유 상태를 유지하며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급락한 반도체 섹터를 포함해 시장 상황이 크게 흔들렸지만 이런 순간에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도체 섹터를 살펴보면 물론 AMD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가장 잘 버텨줬지만 실적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반면 반도체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브로드컴은 여전히 5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며 기술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반도체 주식들은 전반적으로 기술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틸리티와 데이터 센터 수요에 기대어 강세를 보일 것 같았던 건설 관련 주식들은 이렇게 많은 데이터 센터가 정말 필요한가? 라는 의구심 속에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의구심에서 비롯된 조정이며 더 큰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특히 AI 에너지 관련 주식들의 급락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GE Vernova가 무려 21.50% 하락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차분히 살펴보니 1월 상승분을 다시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 세 개의 에너지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은 여전히 100% 넘게 수익을 얻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GE Vernova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손실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1월 초에 매수분을 매도했지만 정확히 매수 타점을 잡아 9월에 매수한 매수분은 여전히 50% 넘게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 중요한 것은 정확한 매수 타점의 중요성과 기술적으로 주요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을 이루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매수했다면 이후 큰 하락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매우 가슴이 아프지만 AI 에너지, 반도체, 하이퍼스케일 관련주, 그리고 데이터 센터 건설주는 당분간 힘을 잃은 모습입니다. 이러한 주식들이 앞으로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횡보하거나 하락하더라도 버틸 수 있다면 보유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주식에 자신이 있고 해당 주식들의 자금이 묶여있는 상황이 싫으신 분들은 이번 주 내내 하락할 때마다 일부씩 매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금을 더 좋은 기회에 투자하여 기회비용을 만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개인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선택해야 할 문제이며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AI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딥시크가 오픈소스 모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메타나 구글 같은 회사가 금방 복제하거나 개선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AI 업계의 기술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메타가 더 나은 오픈소스를 근시일 내에 출시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습니다. 이번 주는 실적 발표와 함께 FOMC 회의로 인해 변동성이 더욱 강해질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수백조 원을 들여 데이터 센터와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을 계속해서 매수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실적은 여전히 탄탄하게 유지될 것이며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상승 추세로 돌아설 때 매수하면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락한 상황에서 쉽게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3달에서 6달 정도는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도 돌파하고 오르는 주식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저는 AI 에너지와 엔비디아를 일부 매도한 자금으로 이번 주에 버텨주는 주식들을 더 매수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